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186회. 안녕하세요. 네, 방구석 바리스타 백수 바리스타 인사드립니다.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고요. 제가 5월 28일 날 아침에 이제 사전 선거를 하고 와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전에 녹음하고 있고 한 주간 동안 또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지금 선거 기간이죠? 지금 뽑고 있는 게 이제 지방선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이제 장이랑 지방의회에 이제 의원을 뽑는 선출하는 이 선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하고 왔는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이걸 봐도 몰라. 이제 그 팜플렛들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팜플렛들을 보면 제가 이력을 다 한 번씩 보거든요. 진짜 봐요. 보긴 봐요. 뭐 정당을 떠나서 이제 본단 말이죠. 사실 제가 갈등도 많이 합니다. 이게 제가 지지하는 정당 후보지만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특히나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전과. 네, 전과 이런 거를 꼭 봐요. 보시면 대부분 이제 음주운전 사고나 이제 음주 전과들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사기 뭐 이런 의외로 전과가 많으셔. 다들 뭐 이제 체납 뭐 이런 게 있어. 솔직히 지지하는 정당이지만 참 사람이 좀 안 찍고 싶어. 실제로 이제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해놓고 갔는데 막상 투표지를 보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 아니 이건 좀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뭐라 그럴까? 약간 운빨도 있는 것 같아요. 운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귀찮으니까 무조건 1번 뭐 아니면 뭐 특정 번호를 선호한다든가 뭐 아주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찍긴 찍었는데 누굴 찍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고 누굴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뭐 일단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판이야. 개판. 나만 그런가? 아무튼 선거를 하고 와서 이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어요. 물론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와 함께 이제 추억을 같이 했던 뭐 스타들이나 이제 좀 공인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의 기사들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이제 좀 안타까운 소식이 이제 강수현 씨, 우리나라의 이제 어떻게 보면 월드스타, 이제 한류 열풍의 이제 원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이제 돌아가신 걸 포함해서 이제 제 주변에도 아프시다거나 좀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을 전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죽는 게 두렵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 어떤 그 힘든 상황들이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느꼈어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진짜 막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는 이 순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다든가, 뭐 집안에 여러 가지 비고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손자인 제가 직접 다 했었거든요. 사실 아버지는 뭐 이제 상주라고 해서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어. 그럼 거의 내가 시다발이야. 물론 자식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좀 누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참 아픔도 있지만 엄청 피곤해. 피곤합니다. 뭐 서류 정리할 것부터 해서 뭐 정리할 것도 많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죽는 게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귀찮아. 내가 좀 인간이 좀 덜 돼서 그런가? 일단 아픔은 둘째고
이 후에 있어야 할 모든 일들이 참 고민스럽게 다가오는 게 참 많은데, 이제 주변에 이제 아프시다는 분들의 소식을 듣고서, 솔직히 좀 기분이 썩 좋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좀 무탈하게 잘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또 개소리를 시작하기 전에 또 갖고 온 커피들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전에 한번 리뷰했었던 이제 바리스타 룰스 커피. 일단 메일 유업 쪽 커피들도 비교적 그 뭐라 그럴까 소비자들이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최근에 뭐 임용 씨를 내세운 바리스타 룰스 시리즈도 인기가 물론 인기의 하나의 이제 편승을 하고 있긴 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 커피 회사가 이제 빙그레랑 요 메일입니다. 이제 가공 커피 쪽 중에서 비교적 가격대가 좀 접근하기가 좀 좋은 편이고, 물론 뭐 동서식품도 있죠.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빙그레나 이 메일 유업 쪽 커피들이 비교적 좀 괜찮다. 오늘은 그냥 똑같은 커피인지 모르겠는데 조지아에서 예쁘게 포장이 된 마일드 라떼라고 나온 게 있어서, 근데 이게 이 제조사도 다 비슷한데 똑같은 이름의 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맛이 좀 차이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 한번 사봤습니다. 이게 제가 인스턴트 커피 제품들을 이제 요 근래에는 정말 자주 사 먹는 편이고, 오히려 바리스타들이 그러니까 바리스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커피를 그닥 먹지 않습니다. 진짜로 잘 안 사 먹어요. 거기다가 일반인들 역시도 잘 안 먹죠. 정말 자기가 먹는 거 아니면 잘 안 먹는 경우가 있는데, 저한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일단 커피부터 한 잔 먹으면서 할까? 바리스타로스 그 그란데 아메리카노 475ml 사이즈고요. 과테말라 안티구아 SHB. 뭐 과테말라 하면 항상 그 대표적으로 많이 떠오르는 게 이제 안티구아, 좀 약간 대표적인 이름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물론 근데 과테말라 커피가 안티구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좀 조금 더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우에우에 테낭고. 사실 뭐 발음상으로는 후에 테낭고가 더 가깝겠죠? 뭐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농장으로는 뭐 산타펠리사, 그리고 좀 조금 더 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뭐 라에르모사, 뭐 게이샤. 네, 라에르모사 같은 경우 이제 게이샤 품종으로 조금 많이 알려져 있죠. 뭐 와이칸도 있었나? 뭐 이렇게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들은 뭐 이제 후에후에테나고 뭐 와이칸 뭐 안티구아 뭐 이제 이런 이 정도 뭐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뭐 내가 아는 게 뭐 몇 개나 되겠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내에 유통되는 커피 품종이 개수가 이제 천여 가지가 넘기 때문에 사실 이거 일일이 뭐 외우기도 어렵고 뭐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농장 이름을 달고 나오는 커피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커피의 개성이라든가 커피의 이제 좀 색깔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뭐 이런 거죠. 뭐 나주배 그러면 나주에 나는 배가 엄청 많을 텐데, 그러니까 나주배의 어떤 정체성을 얘기할 때는 이제 보편적인 어떤 나주배의 특성이 있겠지만 나주배의 이제 특정 농장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 집만의 이제 뭐 배가 더 맛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듯이 커피도 이제 그런 색깔론이 있거든요. 자, 이 제품은 일단은 과테말라 안티구아 커피 추출액이 100% 들어가 있다고 써 있고, 그 밖에 특별히 성분이 탄산수소, 나트륨, 비타민C 정도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첨가물이 비교적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일단 첨가물이 너무 많지 않은 걸 좋아하는데, 일단 이거 한번 다시 오랜만에 먹어볼게요. 어제도 제가 과테말라 커피를 먹고 왔는데, 자,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괜찮네요. 무난해. 딱 먹으면 익숙해 막 이런 맛 있죠. 뭐 특별히 뭐 감동의 쓰나미가 있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걸 좀 이제 차가운 얼음에 담아가지고 먹으면 충분히 청량감도 더 높일 수도 있고 먹기 참 무난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솔직한 얘기로 저는 스타벅스보다 이게 더 나아요. 근데 지금 스타벅스 집에 있는 거, 굴러다니는 거 어쩔 수 없이 먹는 것 뿐이고, 사실 좋아해서 산 게 아니라 사은품 때문에 산 건데, 일단 뭐 있으니까 먹어야겠지? 스타벅스 파이크 플레이스 같은 약간 조금, 그래도 배전도가 높은 커피류의 느낌이 나는데, 그래도 뭐 파이크 플레이스보다는 차라리 이런 단종의 좀 커피들이 좀 더 나은 느낌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뭐가 솔직히 더 맛있다 이런 건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냥 느낌상 그렇다는 얘기고, 일단 제조는 사명 패키징에서 네, 제조를 했습니다. 유통은 이제 메일 유업 거고요. 써있기로는 과테말라 안티구아의 스모키하고 고소한 풍미, 네, 미디엄 풀시티 더블 로스팅 앤드 에스프레소 추출, 워터 그라인딩 특허 기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써있습니다. 뭐 잘 모르겠어. 솔직히 뭐 내가 이 제조업 관련자도 아니고 이 공장에서 일해본 경험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지금 제가 이제 창업반들, 이제 실무반이죠. 실무반들이라고 그래서, 뭐, 로스팅, 뭐, 핸드드립, 에스프레소 추출, 뭐, 이제 바리스타 2급, 뭐, 이제 핸드드립.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네? 뭐, 이런 커피 추출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는 종합반을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흔히 얘기해서 이제 실무반이라고 그러죠. 좀 더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과정으로 만든 건데, 보통 이게 한 2, 3개월 과정에 시간도 길고, 근데 사실 뭐 제 입장에서는 이런 반이 더 재미있어요. 왜냐면 진짜 그나마 커피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오는 경향이 비율상 조금 더 높는 경우가 많아서 수업이 좀 재미있는 편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업을 거듭할수록 커피에 대한 관심도가 나타나거든요. 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냥 재미삼아 오시는 분이고, 어떤 분은 진짜 취업이나 창업을 생각을 하고 와서 이제 적극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빙그레에서 나오는 아카페라 시리즈 스페셜티 싱글 오리진 커피를 이제 두 개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원 플러스 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류의 커피를 잘 안 먹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소비자들이 이 커피, RTD 커피 제품들, 특히 가공 커피를 즐겨 마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또 이제 다양하게 먹진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바로는 그래요. 나는, 편의점에서 참 많이 먹는데?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보편적으로는 이제 특정 제품만 먹지, 예를 들어 뭐 카누, 딱 하나만 이제 먹는다든가, 그러니까 다양하게 많이 먹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상시에 안 먹어봤던 커피를 이제 궁금하셔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와서 학원생들하고 같이 시음도 하고, 또 이제 저랑 같이 먹으면서 또 이제 제가 또 설명도 곁들이고 또 느끼는 것들을 같이 이제 논의해 본단 말이에요. 그럼 참 신기하게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어떤 그 견해와 좀 뛰어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방구석에서도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혼자 이제 주저리 이제 수다를 혼자 떨고 있습니다. 물론 듣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새 워낙 피드백이 없어가지고 뭐 재미가 없으니까 반응이 없겠죠?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런 가공 커피 제품들이 제가 너무 많이 즐겨 먹다 보니까 좀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편하다는 것을 좀 오히려 이제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물론 바로 내리는 커피에 비할 바는 아닌데, 그냥 이 커피는 또 이 커피대로 그냥 제가 이제 쉽게 이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왜냐면 너무 자주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커피들을 웬만해서는 제가 다 사 먹어봤기 때문에 그냥 저는 대부분이 이제 뭐 비슷비슷하고 또 익숙해요. 근데 어제 이제 빙글에서 나오는 그 아카페라 스페셜티 커피가 제품이 뭐였냐면 탄자니아 킬리만자로랑 이제 에티오피아 예가 셰프였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리뷰를 했었고 한 두 번 정도 했었죠. 이걸 원 플러스 원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사오신 거예요. 2,500원에 원 플러스 원이라서 이제 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들 먹어봤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 학원생들이 이제 9명이에요, 9명. 9명이고, 이제 저 혼자, 제가 이제 혼자 가르치는 거죠. 10명인 거죠. 저까지 포함해 10명인데, 저를 제외한 9명이 다 별로라고 합니다. 그 별로라고 하는 주된 내용을 일단 향이 좀 불편하시대요.
일단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담배 쩐내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정도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9명의 학원생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했고 에티오피아 예가 셰프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달콤한 캔디 단향이 느껴져서 저는 좋다고 표현을 했는데 학원생들은 전부 다 좀 약간 꿀린내 같은 게 난다. 그리고 그 매실을 오랫동안 그 뭐죠? 약간 발효시켰을 때 나는 향이 난대요. 좀 약간 불편하시대요. 그래서 느꼈어요. 아, 이게 똑같은 제품을 먹어도 느끼는 바가 이렇게 다르구나. 제가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가 없으니까. 근데 참고로 나이가 다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20대에서 이제 30대 그리고 이제 40대까지 이제 섞여 있는 반이었는데 이제 20대들이 상당히 많았던 반입니다. 근데 다들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소비자들이 참 느끼는 게 나와 참 다른 부분이 많구나. 그러니까 뭐 이 커피를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 커피 후기들 같은 거 봤을 때 뭐 만족한다, 맛이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제가 만났던 저희 학원생들처럼 별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9명이나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뭐 한 약간 반대 반. 그러니까 뭐 반은 좋고 반은 나쁘고 뭐 이 정도 선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다른 반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 시음을 하면 약간 반반의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 다수가 별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저 역시도 좀 난감했죠. 이 정도까지일 줄이야. 근데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이 사람마다 느끼는 편차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영역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맛있다고 느끼는 걸 내가 맛없다고 느끼는 것처럼 제가 맛있다고 느끼는 걸 또 다른 분들은 별로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커피를 먹을 때마다 참 얘기하는 게 참 조심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물론 방송에서 되고 이제 혼자 제가 주접 떨다 보니까 그냥 제가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느낌을. 물론 이제 제 느낌을 듣고 사 먹어봤는데 이 그지 같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될 건 어디까지나 이제 제 취향이에요. 제 취향. 그러니까 제가 꼭 이렇다라고 해서 그게 정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또 다른 커피. 바리스타 룰스 브라질 세아도 NY2 최고 등급 원두라고 써 있습니다. 뭐 최고 등급 원두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죠. 근데 뭐 꼭 제조사들을 꼭 삐딱하게만 볼 필요도 없겠지만 사실 뭘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최근에 어떤 제가 글을 봤냐면 그 메일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봤는데 그 메일에서 나오는 바리스타 스모키 로스팅 라떼 바리스타 루스 시리즈죠. 요 커피가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 이제 글을 올려줬는데 이게 진짜로 제조할 때 약간 그 불맛에 그을리는 커피 맛을 연출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제조한다는 누가 그 어떤 영상과 글을 올려준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조를 할 때 약간 진짜로 이 사람들이 이 회사가 기업이 연출을 한다. 뭐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글을 올려주셨는데 뭐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커피의 이제 참 그 풍미를 연출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구나라고 한번 믿어볼 수도 있는 내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이게 지나가다 봤어요. 어디 이렇게 서치하다가. 근데 아무튼 다시 찾아보려니까 이제 안 찾아지는데 그만큼 커피의 이제 퀄리티를 높이려고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가공 커피 시장이 이제 나날이 커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커피 제품들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말 새로운 제품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물론 이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만 물론 이게 지금 커피가 이제 가공돼서 나오다 보니까 가공 커피의 한계는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씩 개선되는 것들이 이제 사서 먹어볼 때마다 많이 느껴집니다. 자, 이 제품은 써있기로는 브라질산 원두
카카오 허스크 페루산, 설탕, 에스프레소 커피 추출액 브라질산, 혼합 탈지 분유, 코코넛 크림 분말, 유화제, 합성 향료, 천연 향료. 삼양 패키징 똑같고요. 일단 첨가물이 좀 많죠. 네, 요것도 한번 마셔볼게요. 자, 얘는 이제 실제 우유 원유가 들어간 게 아니라 우유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비율상 많지 않겠죠? 실제로 이제 물탄 라떼 맛이 좀 많이 나고 이런 류의 커피들이 사실 보편적으로 맛들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유 고유의 어떤 그 무게감 이런 게 좀 많이 없고 약간 물탄 느낌이 상당히 많이 나면서 약간 단맛과 특유의 향이 좀 센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제품도 크게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면에 조지아 요 말드 라떼, 네, 일본 코카콜라 계열사죠. 조지아 카페 마일드 라떼라고 써있고 해태 HTB 주식회사라고 써있고요. 유통은 코카콜라 음료 주식회사. 당류, 가공품, 싱가포르산, 설탕 전지분유, 텍스트린, 인스턴트 커피, 말레이시아산, 생두 원산지 인도네시아 100%.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커피를 썼다는 얘기죠? 네. 인도네시아산 생두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가공된 걸로 나온 것 같아요. 합성 향료가 들어가 있고, 이 텍스트린? 텍스트린? 이게 뭐지? 저번에 한번 검색했던 것 같은데? 텍스트린. 뭐지? 덱스트린. 자, 덱스트린은 전에 한번 검색했는데 메가당으로 나온 중간의 다당류 화합물이래요. 이게 이제 식품의 지방 대체제로 널리 사용되며 소화를 개선하기 위한 식이섬유에 좋은 공급원이다 라고 써있네요. 근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때깔상으로 보면은 이 바리스타 룰스가 더 좀 색깔이 예뻐요. 얘는 약간 그 정말 그 레시피 색깔 있죠. 레시피. 이 마일드 라떼는 레시피 색깔에 좀 가깝고 맛 별론데? 대박. 내 취향이 아니야. 그래서 우유를 좀 섞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우유를 좀 섞어 볼게요. 이 상태로는 먹기가 너무 힘든데? 씨. 약간 우유를 타야 좀 그래도 먹을만 할 것 같아. 우유를 좀 타봤거든요? 우유 타도 맛없어. 더 타야 될 것 같아. 내가 잘못 샀다. 다행히 이거 하나만 샀다. 이걸 여러 개 사려고 그랬는데. 자, 또 먹어볼게요. 우유를 좀 더 넣으면 좀 괜찮아지는데 또 너무 희석이 되네요. 이게 별론데? 이게 좀 되게 옛날 캔커피 느낌 맛이 좀 많이 나는데 그거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레시피보다도 맛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그 흔히 얘기하는 쌍팔년도 이제 80년대 7, 80년대 먹을 법한 그런 그 가공 커피, 그러니까 믹스 커피보다도 맛이 없어요. 차라리 믹스 커피를 타먹는 게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 믹스 커피를 터면 좀 낫겠다.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개취예요. 딱 먹었을 때 너무 인공적인 향도 강하고 커피와 이 어떤 밸런스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유제품과 커피의 약간 균형도 별론 것 같아. 차라리 바리스타 룰스 라떼가 그나마 더 낫지. 근데 물론 사실 가격이 더 비쌉니다. 어, 가격이 훨씬 차이가 더 나는데 그래도 바리스타 룰스에다가 우유를 좀 타볼게요. 여기다가 우유 타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 그래도 낫다. 근데 이게 이런 페트 타입의 RTD 커피들이 이게 냉장용이 아니라 이제 상온에 보관을 하는 커피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보존 및 보관 방법이 실온 보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냉장 보관하는 제품들은 이제 유제품의 비율이 높고 이제 주기가 짧아요. 한마디로 유통기한이 짧아. 이런 류의 제품들은 좀 더 리얼 커피에 가까운 반면에 이런 상온 보관하는 커피들은 이제 유통기한이 좀 길고 그리고 이제 실제 원유의 함유량보다는 이제
다른 가공류가 많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맛의 퀄리티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완성도를 논하기에 앞서서 이런 가공류의 커피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페트 타입의 실온 보관하는 커피들은 일단 물탄 맛이 상당히 세요. 그리고 인공적인 향이 좀 강한 편이고, 또 단맛도 좀 있는 편이고, 그러니까 유제품의 느낌이 전달이 좀 잘 안 돼요. 차라리 이런 류의 커피들은 그냥 블랙만 먹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바리스타 룰스 이 블랙 커피도 그나마 괜찮은 편이에요. 실온 보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켄타이 커피들도 다 똑같아요. 켄타이 커피들도 그러니까 냉장 제품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아니면 대부분의 캔이든 뭐 페트 타입이든 이런 실온 보관 제품들은 확실히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품들의 장점은 일단 보관 기간이 길다는 점이랑 휴대가 간편하다는 거, 그리고 가격이 싸다는 장점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주머니 사정 및 기타 소비 성향에 따라서 이런 커피를 선호하시는 층이 있습니다. 실제로 캔커피를 막 쌓아놓고 먹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특히 레시피 같은 거. 특히 이제 힘든 일 하시는 분들, 당 땡기거나 그럴 때, 이 시원하게 캔커피 한두 개씩, 그래서 하루에 뭐 한 열댓 개씩 먹는 분들 얘기도 가끔 TV에서 볼 때마다, 아, 뭐 이건 취향일 수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게 좋겠죠. 뭐 꼭 내가 먹는 커피와 다르다고 그래서 뭐 비하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오랜만에 이 커피를 다시 한번 먹어봤는데, 조지아 마일드 라떼는 정말 제 취향과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지? 진짜 돈 주고 산 거 버리기 또 그런데. 자, 아무튼 이제 헛소리 그만하고, 이제 햇소리 계속 해야지. 그만해야 되는데. 자, 이제 또 다른 이제 금주의 커피 기사들을 한번 검색해보고 또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커피를 간단하게 리뷰해 봤고요. 자, 오늘의 뭐 주접거리가 뭐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기사거리들이 너무 없는데. 일단 뭐 그나마 눈에 들어오는 게 스타벅스 최초로 지하철역에 매장 들어서자 쏟아진 반응이라는 내용입니다. 지하철역에 등장한 스타벅스, 이마트 품 안에서 변심했나? 강남 신분당역 연결 통로 출점. 이마트가 한국 스타벅스 품은 후 공간 중시하던 출점 전략의 변화, 신세계 계열사로 통합 마케팅, W 컨셉과는 유니폼 협업하고 굿즈는 유료 회원의 한정 판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일단 뭐 제가 스타벅스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진짜 관심이 없습니다. 스타벅스를 보긴 많이 보는데 진짜 기프트콘이나 있어야 스타벅스 가서 사 먹다 보니까 스타벅스에 별로 관심을 갖질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타벅스라고 하는 그 입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건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기사 내용은 지금 뭐냐면 그 스타벅스가 저울이래. 스타벅스가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신분당역이 연결되는 지하 통로에 테이크아웃 전문 점포 강남역 신분당 역사점을 지난 12일에 열었대요. 지하철역 내부에 점포를 낸 것도 야구장, 병원, 공항 등 특수상권이 아닌 일반 상권에 테이블 없는 매장을 연 것도 처음이다라는 취지의 글입니다. 사실 제가 스타벅스 매장이 워낙에 뭐 이제 눈에 많이 띄니까 특히 뭐 이렇게 좀 지하 상가,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역 말고 기본적으로 그 백화점이 연결되어 있는 지하 이제 먹거리 상가 쪽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있어서 뭐 지하 상권에 이제 스타벅스가 있는 게 이게 뭐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역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는 보편적으로 많지 않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글을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조금은 스타벅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이제 좀 변화된다라는 취지에서 이 글을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꼭 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기업 측에서는
보다 많은 이익을 거둬가기 위해서 아마 이제 공격적으로 매장을 내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돈 될 만한 곳에는 다 적극적으로 일단 뭐 시작을 하지 않을까요? 네, 기업이 어차피 이윤치유가 목적이니까 돈이 된다 판단된 곳은 일단 무조건 다 들어가겠죠. 또 우리나라처럼 스타벅스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들도 흔치 않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일본과 중국도 있지만 더 시장이 큰 곳들도 있지만 뭐 대한민국에서도 이 스타벅스의 입지가 이제 워낙에 그 대단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유를 하고부터 이제 이미지 변신 같은 것들을 점진적으로 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그 이 뭐죠? 프로모션도 그닥 반응이 좀 시큰둥한 걸 보면은 실제로 소비자들이 지금 그 스타벅스의 행보에 대해서 썩 좋게 평가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하철 역사에 생기는 것도 뭐 부정적인 기사들도 제법 이제 그 댓글들이 있었던 걸 보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글에는 댓글이 안 달려 있는데 여기 누가 또 썼네. 네. 스타벅스가 소상공업자의 일자리를 빼앗기 시작했군요. 뭐 이제 이런 글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부정적인 기사가.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돈 될 만한 곳을 다 비집고 들어가겠죠. 네, 이것이 뭐 꼭 좋다 나쁘다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것이 정작 그 브랜드의 이미지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거둬갈지, 그러니까 이제 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또 잘못될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더 잘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우리가 단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게 되면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뭐 한순간에 또 이게 또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영원한 1등은 없잖아요. 물론 지금까지 스타벅스가 1등인 건 사실인데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네. 또 소비자의 그 민심이 또 어떻게 또 바뀔지 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또 다른 기사들이 뭐 있나 볼게요. 기사거리가 없냐? 어우, 씨, 이 말들한테 진짜 내 지금 계속 먹으려 도전하고 있는데, 아,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그, 엄청 구수한 숭늉에 약간 설탕 탄 맛? 그러니까 뭐 너무 맛없어서 못 먹겠다. 뭐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숭늉같이 구수한 거에다 설탕을 탄 듯한 느낌이 좀 세요. 그러니까 좀 일단 그, 커피 향보다는 구수한 뭐 깡냉이 차? 네, 그만큼 커피 느낌이 조금 좀 덜 전달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오히려 단맛들이 좀 많이 살아서 좀 이제 약간 설탕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취향이 아닌 걸로. 네. 또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자, 뭐 기사거리들이 눈에 확 띄는 게 없는데 뭐가 이렇게 없숑. 조금 이거를 한번 얘기해볼까? 일회용 컵 보증금지에 외면했던 프랜차이즈 업체 시스템 완비 단 3곳뿐 다음 달 10일 시행하기로 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6개월 미뤄진 배경에는 일회용 컵 사용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인 프랜차이즈 업계가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지 않은 탓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솔직히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나쁜 새끼들. 어? 아니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참 그렇게 앞장서서 하면서 막상 지들이 조금 귀찮아진다 싶으니까 아주 소극적이네. 지금 이게 6개월 정도 유예가 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 이게 지금 서로가 불편한 것 같거든요. 지금 어디가 이거를 지금 했다는 거지? 근데 그 기사가 없네요. 어느 업체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미비한지에 대한 기사 내용은 없어. 기사가 좀 핵심 내용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일회용 보증금에 대해서 일회용 컵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시민단체 컵 가디언즈는 24일부터 97개 프랜차이즈 본사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 관련 답변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서명운동은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찾아볼 수 있다. 26일 오후 1시 기준 3,800여 명이 참가했으며 현재까지 입장을 밝힌 프랜차이즈 본사는 3곳뿐이다. 맥도날드, 청년다방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찬성하는 내용을 회신했고 더치앤비는 아직 준비 중이라고 보류하는 입장을 밝혔다. 딱 3군데에서만 답변이 왔대요. 나머지는 답변을 안 한 거죠. 지금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 나쁜 새끼들. 가맹점주들 측에서는 지금 반납된 컵을 보관하는 공간 부족,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인증해주는 라벨 스티커를 직접 구매해 붙여야 하는 작업 등 어려움을 호소하며 보증금제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환경을 위한 건데 사실 이 나중에 이게 좀 역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 피해가 고스란히 안 오니까 사람들이 좀 약간 뭐 나몰라라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당장 어떤 큰 피해가 온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좀 정부가 앞장서서 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부 측에서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좀 더 강하게 기업들한테 좀 뭐랄까 좀 압력을 좀 넣고 어떤 분위기를 바꿔가기 위한 조성을 좀 정부 측에서 좀 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놔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바뀔 내용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안 바뀌어요. 귀찮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회용 컵 자체를 쓰지 않도록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편의성이라는 그 어떤 그 뭐라고 단어가 여기 나 머리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 뭐 편의성이라는 뭐 명분이나 어떤 권리를 내세우면서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근데 이런 것을 좀 강하게 좀 제재를 한다든가 이제 좀 뭔가 어떤 피해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회용 컵을 우리가 못 쓴다고 그래서 불편을 하겠지. 하지만 당장 사는데 지장이 있진 않거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야, 저 새끼 미친 거 아니냐? 지가 카페 운영 안 한다고 개소리 하고 있네. 물 수 있는데 사실 이 일회용 컵을 이렇게 막 쓰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음료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먹고 그랬었습니까? 예? 뭐 기껏해야 캔 음료? 네, 캔 음료 정도나 먹고 캔 찌그러뜨려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정도가 고작이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빅걸프라고 있었어요. 빅걸프. 이제 세븐일레븐 가면은 음료수를 먹는 건데 그때는 그 플라스틱 컵이 아니라 이 종이컵이었어요. 종이컵. 그러니까 종이에 이제 안에 이제 코팅이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 플라스틱 사용을 아예 없애고 그냥 뭐 종이컵 위주로 쭉 한다든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아이스든 핫이든 다 그냥 종이컵으로 쓰는 거야. 또 이러겠지? 저 미친놈 개소리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보편적 우리 그 햄버거 집 가도 다 그 종이컵으로 주잖아요. 아이스 콜라 사이다 같은 거. 그쵸? 예전에는 다 이제 종이컵 같은 데다가 줬단 말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플라스틱 컵이 나오면서 이제 플라스틱 컵에다가 이제 음료를 담아주는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사실 플라스틱보다는 종이가 더 싸거든요. 네, 물론 또 이제 이 종이컵 같은 경우에 안에 이제 코팅이 발라져 있어서 뭐 좋네 나쁘네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플라스틱 자체를 못 쓰게 하면 이 종이컵만 활용을 한다든가 어떤 좀 일관성 있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뭐 종이컵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권장한다든가 굳이 해야 될 거라면 실제로 어떤 카페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 음료를 종이컵에 담아서 줍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쁘지가 않지 미관상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 투명해야 또 이 색감 같은 게 전달이 돼서
또 플라스틱 컵에 담아야 예쁜데 또 뭐 이런 개소리 할 수 있어요. 네, 뭐 다 납득이 돼. 그 상황이 있어서 납득이 되는데, 뭐 말로만 환경 하는데 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 진짜 뭐 이런 거를 좀 규제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면서, 예를 들어 우리는 플라스틱 안 쓰고 종이로만 하겠다. 다. 뭐 뚜껑도 종이로 하고, 종이 뚜껑. 아니, 종이 뚜껑 쓰면 되잖아요. 만들면 되잖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빨대도 종이 빨대. 아니, 그냥 내 개소리야. 또 너무 또 고가화하지 마. 아니, 플라스틱이 활용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종이, 물론 이제 코팅지긴 한데, 그나마 좀 덜 나쁠 거 아닙니까? 그럼 다 이제 종이로 쓰는 거예요. 위에 플라스틱 뚜껑도 다 없애고, 그러니까 뚜껑을 아예 안 주는 거야, 그럼. 내가 생각해서 내가 너무 미친 것 같다. 그러니까 뚜껑을 들고 댕겨. 그러니까 이런 거죠. 텀블러 들고 다니기 무겁잖아요. 그럼 이제 뚜껑만 들고 다니는 거야. 이 실리콘 뚜껑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어딜 가서도 음료를 받으면 그 뚜껑 사이즈가 맞게 규격화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얼마나 좋아. 뚜껑 재활용할 수 있고, 종이컵으로만 쓰니까 이제 좀 폐기량 좀 아닌가? 그냥 개소리였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냥 이게 좀 서로 발뺌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실효성 있는 쪽으로 좀 바뀌고 좀 강하게 좀 주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또 그냥 눈에 띄는 기사 하나 있어서, 요 디아블로 이모탈 블리자드죠.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이제 스타크래프트로 유명한 회사예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다중 접속 MMORPG, 그러니까 이 디아블로가 RPG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MMORPG라고 그러는데, 이걸 디아블로 이모탈을 6월 3일 날 출시한 커피 팟캐스트에서 원 또 개소리 하고 있냐고요? 그냥 한번 하는 거야. 디아블로가 하고 싶어서. 저 와이프가 이 게임을 못하게 해요. 네. 게임하는 게 너무, 나이 먹고 게임하면 사람 없어 보인다고. 그냥 제가 디아블로 2까지밖에 못하고, 디아블로 3 이후로는 손을 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디아블로 2 같은 경우만 하도 제가 이제 그 시절에 이제 게임 개발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디아블로 2에 대한 추억이 참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이 브리자드가 좀 먹히는 나라죠. 워크래프트 시리즈뿐만 아니라 스타벅스래. 아이씨, 미쳐버리겠다.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바로 요 디아블로. 최근에 이제 히트를 쳤던 게 뭐였더라? 그 게임이? 오버워치. 네, 블리자드 게임이 이제 국내에서 그래도 반응이 좀 좋은 편이고, 실제로 이제 블리자드 게임을 많이 사주는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이제 블리자드가 이제 한국을, 이제, 아무래도 자기네 게임을 많이 해주니까,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블리자드 게임이 충성도가 이제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뭐 아무튼 이 디아블로를 이제 무료 게임이죠. 무료 게임으로 이제 스마트폰이랑 이제 PC 게임으로 이제 출시한다는 이 기사인데, 그냥 생각나서 한번 읊어봤어요. 사실 이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 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런 회사 중에 한 회사인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동안에 집에서 이제 게임만 오지게 한 사람들이 많았을 테니까. 아무튼 뭐 그냥 주접으로 한번 읊어보고 지나갑니다. 근데 너무 고가화하지 마시고. 네. 자, 다음 기사로 커피와 관련돼 있는 기사 한번 더 찾아볼게요. 커피의 역사를 다루는 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이것도 한번 얘기해보고 가면 좋겠다. 그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단어의 좀 유래에 대해서 이제 쓴 글인데, 이게 이제 이 책을 갖고 있거든요. 이길상 씨가 쓰신 커피 세계사 한국 가베사의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마이뉴스의 이제 기자가 이제 글을 쓴 것 같아요. 이제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유래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한번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아메리카노가 왜 아메리카노인지 거의 다 모르세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걸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알게 됐는데, 여기에도 이제 그런 내용의 이제 그 글을 올린 겁니다. 이제 칼럼 같은 건데, 그냥 한번 소개를 하고 지나가 볼까 합니다. 왜냐면 아메리카노에 대해 사람들이 대부분 그 유래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아메리카노에 대한 그 단어의 이제 유래는 기본적으로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의 미국 참전과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아시겠지만 1,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승전을 하잖아요. 그 패전국이 2차 세계대전은 이제 독일, 이탈리아, 이제 일본이 패전국이었고 잘 아시다시피 이때 이제 이탈리아에 주둔한 이제 미국 군인들이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에 이제 적응을 못했다라는 것이 이 어떤 이 아메리카노의 유래의 배경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에스프레소는 이 20세기 초반부터 머신이 개발되는 1900년대 초반이죠. 요때부터 에스프레소 커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머신이 개발되는 시점부터 에스프레소가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에스프레소 커피 문화가 없었죠. 근데 이탈리아에서 이 머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부터 그 대표적인 이제 가찌야, 뭐 인터넷만 좀만 찾아보셔도 이제 19세기 때 1884년도에 이탈리아의 뭐 안젤로 모리온도인가 뭐 이분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처음 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자세한 건 잘 몰라요. 아무튼 뭐 그래요. 하여튼 이탈리아의 누군가가 처음 머신기를 개발했는데 이거를 점점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요 가찌아라는 사람이 이 레바를 이제 수동식으로 당겨갖고 현대식 머신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머신의 유래의 이제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뭐 기술되는 내용이 이 책에 따라서 좀 다른데 뭐 보통 1855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처음 이 증기압을 이용한 이제 요 커피 머신 기계가 뭐 출품됐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기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 이후에 뭐 1903년도에 이제 일명 베제라, 네, 밀라노의 루이기 베제라가 이제 증기압을 이용한 커피 머신기를 특허를 출원한 걸로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베제라라는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제라의 발명 이후에 에스프레소 머신기가 점점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뭐 1920년대, 뭐 1930년대 이때 점점 머신기가 나타나게 되다가 1946년도 이제 가찌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쪽 폼페이와 같이 이제 수동식 레바 안에 스프링 방식으로 돼 있어서 강력한 압력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상압적인 피스톤 방식의 머신기를 이때 이제 구기압의 압력을 생성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이제 크레마라고 하는 에스프레소의 전형적인 모델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뭐 이제 뭐 라신발리로 유명한 이 신발리에서 뭐 수압 방식의 피스톤을 작동하는 머신을 개발하고 뭐 1960년대에는 이제 페마 바로 레전드 시리즈 E61 헤드를 비롯한 뭐 이제 그 모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날 에스프레소 머신이 이제 1900년대 초반에서 요 4, 50년대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에스프레소 머신이 조금 더 상용화되고 보급화가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에스프레소의 역사가 이 전체 커피 역사에서 길지를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커피 추출의 이제 필터식 커피에서 이 에스프레소만의 어떤 강한 개성으로 오늘날 세계 커피 시장을 이제 주름잡고 주도하는 분위기로 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탈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들이 이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커피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물로 희석을 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에스프레소를 먼저 내려서 물을 희석해서 먹는 것이 오리지널 아메리카노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취향 문제인 게 호주식으로 롱블랙으로 물을 받고 에스프레소를 받고 물을 붓든 물론 맛 차이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게 원조네 이게 맞네라고 하는 논쟁은 사실 의미는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희석해서 먹는 개념은 같은 거잖아요. 그쵸? 물을 붓네 안 붓네 그런 게 중요한 거라기보단 그냥 기본적으로는 에스프레소를 희석해서 먹었다라는 게 이제 논점인 거죠. 이때 이탈리아 사람들이 카페 아메리카노라고 불렀다고 해요. 아이 미국 놈, 이 미국식 커피 이제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이 커피, 그러니까 미국식 커피, 미국 놈 커피, 미국의 커피, 뭐 기타 등등 그 미국 사람들을 지칭했다고 해요. 근데 요것이 이 실질적으로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이 어원, 어떤 그 시작을 알리는 그 이야기 스토리텔링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가지고 오느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가 이것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하워드 슐츠는 1983년도에 이탈리아에 출장을 가게 돼요.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하워드 슐츠가 나중에 스타벅스라고 하는 이 회사에 이제 멤버로 같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인수하게 되는 과정까지 제가 예전에 한번 잠깐 언급을 했었잖아요. 이 사람이 스타벅스를 잠깐 떠나서 일지오날레라는 이름의 카페를 차립니다. 그리고 이 일지오날레가 나중에 스타벅스라고 이름으로 다 바뀌게 돼요. 이때 아메리칸 커피라는 이름을 달고 실제로 커피를 팔게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아메리카노는 스타벅스에서 가장 처음 커피를 상품화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커피란 뜻이죠. 미국인의 커피, 미국식 커피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를 묽게 먹는 커피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스타벅스는 오늘날 커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 하나의 회사로 큰 획을 긋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세계적인 커피 기업들, 흔히 얘기하는 공룡 기업들 중에서도 이 스타벅스 제국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스타벅스라고 하는 탄탄한 기조를 이제 만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오늘날까지도 여러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커피 시장에서 이 스타벅스 제국이 이끌어가는 또 그들만의 커피 세계관을 잘 만들어가고 있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죠. 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의 커피의 영향력을 상당히 끼치고 있다라고 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에스프레소 커피인 이 아메리카노의 유래를 마지막으로 커피 기사를 잠깐 다뤄봤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주제는 이제 커피 시음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커피 시음을 하기 전에 일단 몽쉘에서 이번에 태극당하고 이제 같이 이제 프로모션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콜라보라고 그러죠. 롯데제과의 이제 몽쉘과 태극당 사과잼 로루 케이크이라고 이제 새로 나왔습니다. 이 마트에서 팔면 4,800원 정도 파는데 지금 위메프 같은 데서 인터넷으로 보니까 물론 배송비 3,000원이 붙어요. 네, 근데 3,780원 정도의 이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류의 상품을 좋아합니다. 예전에 그 OS에서 이디야랑 콜드브루 형태, 그 콜드브루가 들어있는 그 OS, 뭐 특별히 더 맛있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재미, 그러니까 좀 식상한 걸 맨날 먹으면 식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이 콜라보를 하면 일단 디자인도 상당히 예뻐요. 이게 제가 약간 좋아하는 옛날에 이 캐릭터 약간 코주부 아저씨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 아세요? 코주부 캐릭터가 딱 내 취향이야. 아,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약간 좀 이렇게 포장도 약간 좀 카툰 형태로 만들어 갖고 이게 좀 예뻐요. 근데 제가 이걸 지금 집에서 먹고 있는데 참고로 제가 몽쉘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OS랑 이제 초코파이랑 뭐 프렌치파이는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몽쉘 통통은 그닥 저한테 이렇게 큰 어필이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몽쉘 통통을 잘 안 사 먹었었는데 이번 거를 지금 제가 먹고 있거든요. 이번 거 좀 맛있는 것 같아. 이게 약간 사과잼 맛이 나거든요. 그냥 몽쉘 통통보다
이게 되게 쬐끔해요. 근데 옛날 몽쉘통통 이러지 않았는데 나 정말 짜증나는 게 과자들이 죄다 다 작아졌어. 모리온 초코파이는 비싼 만큼 사이즈를 그래도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은 뭐 이거 거의 뭐 조망만 하지도 안 하고 진짜 너무 작아. 이거 무슨 빅파이야? 빅파이 수준이야. 빅파이 수준. 물론 빅파이가 그 빅이 아니죠. 네, B가 아니라 V죠. V. 빅토리아 할 때 그 V인데 자, 아무튼 이 태극당에서 나온 요 이번 제품 맛있네. 음, 음. 사신방송. 원래 또 이런 걸 먹을 때는 이 달콤한 초코 케이크 같은 거는 또 이 블랙커피랑 잘 어울리지. 또 이 바리스타 로스 좀 먹으면서 입가심 딱 해주고 달콤한 몽쉘 먹고. 근데 포장지가 되게 예뻐요.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 이 박스 디자인도 약간 좀 레트로한 느낌이 나면서 저는 지금 이거 먹었는데 상당히 맛이 괜찮습니다. 제 취향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몽쉘 통통보다는 이 태극당 몽쉘 좀 더 제 입맛에 좀 맞는 것 같고 약간 그 사과 농축 과즙 같은 게 좀 들어가 있어서 그냥 단순히 초코파이 같은 초코 케이크 특히 이제 단맛이 센 느낌에 비해 약간 상큼한 느낌이 묻어나니까 좀 조화로운 것 같아요. 물론 바나나나 딸기 이런 것도 있는데 좀 그런 거들보다 좀 요 사과 농축 그러니까 사과잼 들어간 요게 조금 더 제 입맛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취향이니까 또 곡해하지 마시고 저 새끼 또 개소리 한다 또 막 또 그럴 수 있는데 뭐 사실 여러분들이 뭐 욕을 하든 말든 뭐 나는 뭐 생겨 먹은 게 이래서 어떡합니까? 자, 아무튼 이게 그 포장지도 개개별로 다 카툰이 그려져 있고요. 색깔도 다 달라요.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 이게 딱 일관성 있는 거보다 이 깔 때마다 이 포장지를 버리기 아까웠게 만든 이런 거. 나만 그런가?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태극당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태극당이 옛날 약간 추억도 좀 있는 게 아버지가 이제 제가 한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한 90년대 이 초반에 이 장충동 평양면옥을 많이 데리고 가셨었어요. 사실 이 장충동 평양면옥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의정부파와 이 장충동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평양면옥 그러니까 평양냉면의 이제 어떤 계보의 한 팔을 그 축을 담당하고 있을 만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 뿌리라고 볼 수 있는 집인데 제가 90년대 이 집을 참 많이 갔었어요. 제가 평양냉면이라는 걸 처음 입문한 게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의정부 쪽보다 90년대에 아버지 물론 그 전에 이제 옥천냉면이 있었지. 초등학교 때부터 먹었던 옥천냉면이 저 어떻게 보면 제 평양냉면의 시작인데 실질적으로 평양냉면을 즐겨 먹게 된 게 바로 요 장충동 평양면옥을 통해서 이제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 집을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가서 먹을 만큼 겨울에도 오죽했으면 사장님이 친해져 갖고 인사도 해주고 뭐 서비스도 더 주고 옛날에는 이제 민짜라고 그래가지고 요새도 있나? 요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냉면을 시키면 위에 고명이 없는 걸 민짜라고 했거든요. 이 민짜를 시키면 면을 곱빼기로 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냉면 곱빼기라고 그래갖고 돈을 더 받잖아요. 지금 최근에 글을 봤는데 2022년도 2월 7일날 블로그를 보니까 현재 냉면이 12,000원 지금 우려기 15,000원인가요? 네, 뭐 그래도 12,000원 정도면 엄청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평양냉면 치고 요새 뭐 14,000원도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곱빼기가 18,000원으로 팔고 있는데 예전에는 요 냉면 곱빼기라고 따로 팔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민짜를 시켰었어요. 민짜.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가면 항상 사장님이 양을 더 주셨고 또 제가 더 먹고 싶을 때 이제 민짜를 주문하면 위에 이제 고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랑 그 계란이 없이 나오는 걸로 기억이 나요. 하여튼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저는 가면 민짜를 시켜요. 왜냐면 양이 많은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면 가서 먹는데 이 집 냉면의 특징이 어떤 육향 이런 거보다 그냥 약간 소금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메밀의 고소한 맛과 향을 더 많이 곡향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육수 자체가 조금은 우리가 의정부 쪽 계보의 이제 강한 육향이라기보단 조금 짭짤하면서 이제 물 빠른 그 걸레 물밥 마냥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사람들이 평양냉면 무슨 맛으로 먹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할 때 바로 요런 류의 육수이거든요. 특히 이 집 냉면 그 만두도 약간 이북식 그 숙주가 두부랑 숙주가 많이 들어가는 이북식 왕만두 스타일이라서 어릴 때 상당히 많이 먹었었죠. 근데 아버지 따라서 이 집을 많이 다니면서 이 장충동을 많이 가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여기 장충동 올라가기 전에 이 태극당이 그 밑에 있어요. 그 밑에. 그러니까 태극당이 동대 입구역 쪽에 있고 이 장충동 평양면역이 동대문역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태극당에서 내려가면 이제 장충동의 이제 대표적인 그 족발거리를 지나서 바로 밑에 이제 평양면 그 면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약간 코스처럼 아버지랑 이제 종종 갔었거든요. 특히 위쪽은 이제 남산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부님, 이제 할아버지랑 이제 서울에 가끔씩 이제 놀러 가면, 이제 여기 할아버지가 이제 남산타워 구경하고서 이제 밑에 이런 태극당이나 이런 냉면, 고깃집 이런 데를 많이 종종 데리고 가셨었죠. 제가 어릴 때. 그래서 이제 약간 추억이 있어요. 이 장충동에 대한 추억. 사실 뭐 장충체육관 이런 데는 옛날에 뭐 워낙 유명해서 뭐 이렇게 뭐랄까 행사 같은 걸 참 많이 했었고 그 시절만 해도 80년대 때만 해도 이제 장충체육관이 유명했었죠. 지금이야 뭐 사실 갈 일이 없어요. 여기를 장충체육관을 갈 일이 없는데 뭐 저한테는 아무래도 그런 과거의 그런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프로모션이나 이런 콜라보를 통해서 이런 제품들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뭐 태극당 뭐 어떤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고 뭐 평양면허 그러면 뭐 사실 뭐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이 어릴 때부터 이런 추억을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음식 자체가 좀 각별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참 이래서 추억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물론 추억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뭐 부정적인 관점도 있고 긍정적인 관점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런 추억이 하나의 그 어떤 뭐랄까 오늘을 보다 가치 있게 살아가는 작은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과거와 오늘을 비교해서 무조건 추억을 되짚고자 뭐 되새김질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감사할 것들이 많은 환경 속에서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좀 즐거운 일상을 보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그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오늘날까지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참 고마운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잠깐 지나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사실 저는 여의도에서 오랫동안 이용했었던 그런 단골 식당들이 없어지는 게 좀 되게 좀 가슴이 짠해요. 예를 들어 제가 대교 상가 쪽에 있었던 뭐 원스낵 지금은 뭐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고 그때에 있었던 식당들이 뭐 엄청 맛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뭐 이렇게 잠실에 가면 장미 상가 같은데 뭐 이제 분식이나 맛집들 오래된 곳들 이렇게 재조명되거나 뭐 이제 유튜브나 이런 애들이 또 다시 또 찾아가면서 많이들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내가 갔던 집들이 다 없어지고 그나마 있었던 집들이 뭐 예를 들어 화목순댓국 최근에도 이제 화목순댓국 갔다가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이제 먹지를 못했는데 사실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화목순댓국을 많이 이용했었어요. 근데 그 시절만 해도 뭐 엄청나게 줄 서서 먹는 그런 집은 아니었어요. 진짜로. 그냥 저녁 때쯤 가면은 그냥 한가하니 그냥 밥 한 끼 먹고 나오고. 물론 이제 거기 이제 KBS 별관이 있다 보니까 뭐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뭐 유명인들도 자주 봤지. 하지만 지금처럼 막 맛집이라고 막 엄청 줄 서는 그런 집은 아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손님이 좀 붐빈다 정도였었어. 근데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여의도 가서 이렇게 식당들 쭉 돌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요새 방송 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유튜브 영향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맛있다는 집들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아다녀서 그런지 뭐 진주집도 옛날에는 사람이 많긴 많았는데 요즘에는 뭐 대기가 어마어마해요. 특히 여름 때면. 사실 제가 진주집 이용할 때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먹었던 식당들 가려고 그러면 지금 뭐 미어 터져요. 미어 터져. 네. 그냥 그렇다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잠깐 이 멍샬통통 네, 태극당과의 요 콜라보한 요 제품 한번 맛을 봤는데 자, 그냥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이런 게 좀 땡겨서 같이 한번 먹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드셔보시고 그냥 제가 생각했던 몽샬통통보다 이게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서 그냥 커피 리뷰하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그랬어요. 자, 제가 이번에 드립백을 하나 종로에 가서 사갖고 왔는데, 4B입니다. 4B, 4B. 그, 4B라고 하는 이 로스터리 카페가 있어요. 네, 전에도 한번 제가 이거 기사로도 한번 조명을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자, 4B 로스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이버 스토어도 가지고 있네요. 지금 네이버 쇼핑에 한번 들어와 봤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스윗 스컹크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일단은 에티오피아랑 케냐가 섞여 있는 원두인데 써있기로는 에티오피아 50%에 케냐 25%. 그럼 75%잖아. 그럼 25%는 또 어디 간 거야? 아니 이건 뭐 하자는 거지? 내가 사놓고도 참 신기하네. 나머지 25% 어디 갔어? 25% 어디 간 거야? 뭐가 섞인 거야? 사실은 단종 원두를 먹고 싶었는데, 없었어요. 일단 가격이 별로 비싸진 않아요. 제가 들고 있는 게 10g짜리 4개, 그러니까 4팩이죠? 네, 이게 40g짜리인데, 6,000원이에요. 그럼 개당 1,500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인터넷으로 봐도 6,000원 똑같은 가격에 파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쿠폰 같은 걸 주면 좀 더 싸게 살 수도 있겠죠.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얘네, 이제 그, 블렌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모커, 스위트 스컹크, DMZ 블렌드, 이렇게 있는데, 뭐, 안 먹어봤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들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큼한 맛과 시원한 청량감이 돋보이는 4B의 시그니처 블렌드 스위트 스컹크를 마셨을 때, 이번에 감도는 주시한 질감과 새콤달콤한 것이 매력적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뭐 일단 여기 양을 보면은 30초 뜸을 들인 후 150에서 200ml를 부어서 드시오 라고 써 있고요. 좀 더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지금 정보를 좀 찾아보고 있거든요. 열대과일 시럽의 느낌이라고 일단 표기가 돼 있고 여기에서 보면 에티오피아 내추럴 80%에 에티오피아 워시드 20%로 써 있습니다. 또 라벨에는 에티오피아 50에 케냐 25%라고 써 있어서 이게 뭐가 맞는 건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써있기가 그래요. 써있기가 그렇고 일단 좀 커피를 마셔보기 전에 이 카페에 대해서 좀 찾아볼게요. 지금 포비에 대한 홈페이지도 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do your best, back to the basic, 기본을 지킬 것, 최선을 다할 것,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좋은 얘기를 많이 달아놨네요. 일단 뭐 about 이분들의 스토리에 대해서 뭐 사진만 깐뜩 있고 와 이게 좀 회사 큰가 봐요. 직원들이 많아 보이는데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커피가 있습니다. 한 잔의 커피로 서로의 시간과 공간과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뭐 좋은 얘기가 써 있습니다. 완벽한 향원 향습 시설과 바 컨디션으로 생두의 보관부터 추출까지 최상의 펌지를 유지합니다. 뭐 이렇게 써 있고요. 자, 뭐 얘네 회사에 대한 소개가 좀 궁금한데 뭐 하는 회사인가요? 정확한 내용은 좀 써있진 않아요. 그냥 이게 소개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점이 이제 마포구 양화로로 나와 있고요. 지금 제가 가본 곳은 이제 종로점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을지로점이군요. 펍이 을지로점에서 제가 이제 사온 거고요.
원래는 이 집을 오래전부터 많이 눈여겨봤었어요. 그러니까 먹어볼까? 먹어볼까 하다가 실질적으로 마셔보진 않았습니다. 이 집 커피를. 이제 드립백을 원래 사오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가서 이제 사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커피를 먹어보고 일단 드립백 커피도 맛이 좋으면 이제 가서 한번 커피도 마셔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네, 일단 미토스 원 그라인더가 눈에 띄었었고요. 일단 로버랑 이제 미토스 원이 눈에 좀 보였습니다. 자, 커피를 내려서 시험을 하기 전에 좀 제품을 뜯어가지고 향을 좀 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쁘게 아주 주황색, 약간 음료의 느낌을 밝게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제조가 3월 4일날 제조된 거라서 조금 시간이 지났죠. 드립백도 되도록이면 제조한 지 얼마 안 된 걸 사는 게 좋습니다. 뭐 이게 아무리 진공 포장을 잘했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신선도가 영향이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궁금하면 이게 제조가 돼서 신선도가 좀 좋은 거랑 좀 몇 달 된 거랑 먹어보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써있기로는 90에서 95도씨의 뜨거운 물을 붓고 30초 정도 뜸을 들인 후 150에서 200ml의 물을 3, 4회 천천히 나누어서 부어주세요 라고 써있습니다. 와, 30초 뜸을 들여요? 일단 스티커를 붙여놨기 때문에 딱 약간 좀 조악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 혹시 가내수공업 아니야 이거? 자, 일단은 뜯어볼게요. 뜯어보면은 드립백에서 많이 맡던 향이 납니다. 뭐 특별히 막 대박이야 막 이런 향은 아니고요. 일단 무난한 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일단 이게 지금 개당 10g 정도거든요. 일단 써있기로는 3초 정도 뜸을 들인 다음 내리래. 일단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향 자체가 상큼한 향이 좀 전달이 되면서 약간 스파이시한 향도 좀 나고요. 보편적으로 에티오피아 커피들을 분쇄했을 때 이렇게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분쇄도 느낌의 커피 향이 잘 느껴지는데 약간 새콤하면서 단향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어요. 향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괜찮은데? 네, 상당히 맛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내 생각이야. 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일단은 이 사이트에는 이 제품에 대한 설명 자체가 에티오피아 내추럴과 워시드가 섞였다로 표기가 돼 있는데 제가 들고 있는 제품으로는 일단 에티오피아랑 케냐가 섞인 걸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 퍼센트가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서 일단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스위스 스컹크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지금 이 원두로도 이 사이트에 보면 판매가 되고 있고요. 드립백 제품으로는 이게 이제 4개씩 들어있는 걸로 제가 산 겁니다. 이제 6,000원에 이제 구매를 했고요. 제품 여기 사이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뭐 에티오피아가 두 가지 섞였다. 네, 에티오피아 내추럴 80%, 워시드 20%. 근데 또 여기 제가 들고 있는 제품은 에티오피아와 이제 케냐 섞인 걸로 나와 있어요. 자, 이제 향으로 맡았을 땐 괜찮았고, 자, 이거를 이제 저울을 재서 내 저울이 충전이 안 된 거야? 오마이갓. 그럼 다른 저울 써야겠네. 자, 다른 저울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커피를 비교해 보려고 집에 굴러다니고 있는 지난번에 투썸 윈터 블렌드 아직도 남아 있어. 아직도 다 안 먹었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비교군으로 쓸 거예요. 작년 겨울에 샀는데 아직도 있어.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표기가 돼 있기로는 콜롬비아와 케냐 이 두 가지가 블렌드된 커피로 나와 있는데, 자, 이 제품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가격적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네,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요거를 한번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향 자체가 좀 이제 태운 향입니다. 지금 이 투썸 거는 네, 케냐 색깔부터도 좀 달라요. 딱 놓고 비교해 보면 한쪽은 좀 이제 하이에서 CT 정도로 보이고 지금 투썸 거는 거의 CT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거의 CT 정도에서 이제 좀 더 네, 그렇다 풀CT까지 간 건 아니고요. 거의 때깔 자체가 차이가 확 납니다. 향 자체도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약간 그 화사한 향 쪽이 난다면 지금 포비 거는 이 투썸 거는 약간 좀 전통적인 그 묵직한 커피들 많이 먹어볼 법한 그런 커피 향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내려 볼게요. 일단 30초 정도 뜸을 들이라고 그래서 물을 천천히 부어 가지고 일단 좀 뜸 들이는 시간을 좀 잡아 볼게요. 뜸을 좀 들이자. 이쪽 것도 뜸을 들이고 원래 이렇게 배전도가 있는 커피들은 사실 뜸을 오래 들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쪽은 덜 태운 콩이니까 이제 조금 뜸을 들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시간을 좀 뜸 들이는 동안 옆에 거는 좀 내리도록 하겠고요. 자, 내려라, 내려라. 시간이 지나간 거 가고 있냐? 네, 이 시계를 봐야 되는데. 야, 이 몇 초야? 몇 초? 몇 초 됐어? 30초 된겨? 자, 이 부어 보겠어요. 자, 150 정도를 내려 볼게요. 양쪽 다 150을 내려서 그래야 좀 맛이 좀 명확하게 비교가 되겠죠? 집에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커피 갈아 먹거나 드립백 내려 먹고 그러면 그 향에 도취가 됩니다. 왜냐면 향이 밖으로 잘 나가질 못하니까. 그래서 또 사람들이 들어오면 은은한 향이 나고 그래서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싫어하시는 분들이 비교적 많지는 않아서 뭐 집에서 이렇게 커피 먹는 게 저는 그닥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커피 먹어서 커피 향이 나는 거를 사람들이 막 혐오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 적은 없어서 비교적 좋아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커피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흔히 이제 민폐를 끼치는 어떤 그 분야로서는 좀 그나마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또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분쇄도가 좀 고운 것 같아요. 천천히 내려가는데요. 이쪽 반대쪽은 이제 거진 다 내려갔고 좀만 더 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슝. 지금 지금 윈터 블렌드 쪽은 135ml라고 했네요. 20초 정도 적셔서 이제 그만 내려도 될 것 같아 이쪽은. 자 그럼 이쪽 것만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을 수북히 기다려봐야지. 자 포비 거는 조금 내려오는 속도가 좀 느리네요. 일단 천천히 내려올 때까지 놔두고 일단 투썸의 윈터 블렌드 일단 콜롬비아와 케냐 투 블렌드인데 마셔볼게요. 묵직한 느낌과 함께 은은하게 올라오는 이 약간 좀 그 훈연 향들 비교적 좋고요. 이게 타고 쓰고 담배 쩐내 나는 거라기보단 약간의 이제 커피 고유의 탄 향들이 잘 느껴지는데 이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집에서 먹기 따뜻하게 먹기 좋은 커피예요. 물론 아이스로 먹어도 나쁘진 않은데 비교적 쓴 커피보다는 조금 상큼한 커피가 좋겠죠? 약간 홍차 느낌도 많이 나서 약간 살짝 쌉싸름하고 떫은 느낌의 이 차 종류 좋아하시는 분들이 요 커피 드립백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요쪽 지금 좀 더 물을 더 부어볼까? 네.
이 포비에서 나온 이제 스윗 스컹크. 네, 우리가 이제 스컹크 그러면 약간 좀 안 좋은 느낌으로 많이 쓰는데 뭐 달콤한 스컹크. 뭐 어찌됐든 어감상 딱히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만 뭐 그래도 스윗하니까 네,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이게 200ml까지도 괜찮다고 써 있거든요. 제가 한번 150 상태에서 먹어볼게요. 오, 맛있네. 커피의 향이 상당히 잘 느껴지고요. 무엇보다도 이 커피가 전달하고자 하는 적당한 그 뭐랄까 밸런스 있는 맛.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단맛, 단향, 그리고 이제 약간 산미 쪽이 따뜻할 때 느껴지는 그 부드러운 느낌이 비교적 좋습니다. 좀 약간 부조화스러운 맛이라기보단 어느 정도의 개성도 나타나면서 먹기 무난한.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식상한 듯한 맛은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커피들, 좀 약간 비싼 원두 말고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이 조금은 저렴한 가격대의 커피들, 예를 들어 뭐 최근에 제가 먹었던 뭐 G2 등급의 이제 코체레 뭐 이런 커피들 같은 경우에도 이 내추럴 계열 쪽에 이런 느낌 나거든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들의 조금 이제 비싸지 않은 커피들에서 날 법한 그 향이나 맛이 그래도 잘 전달이 되는데 저는 이런 류의 커피를 좋아해서 그런지 좋습니다. 밖에 나가서 비싼 돈 주고 먹기보단 오히려 이 드립백이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두 회사의 커피가 확연하게 이제 맛 차이가 나는 커피인데, 그러면서 몽쉘 통통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와, 커피랑 잘 어울려. 음, 투싼 것도 잘 어울리고, 어, 포비 것도 잘 어울리네. 음, 맛이 좋은데요? 음, 이 정도면은 1,500원치고, 베리 굿이에요. 지금 제가 이 먹고 있는 이 포비 드립백이 1,500원이거든요. 물론 기업들이 내세우는 좀 더 저렴한 거, 뭐 1,000원 미만대의 커피들 많이 있는데, 그런 거보단 이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제품들이 이제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맛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폴바셋 정도나 돼야 드립백들을 딱 먹으면 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감동이 약간씩은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개인 카페들이 좀 드립백이 비쌉니다.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형성이 돼 있거든요. 또 기업들은 싼 거에 비해 또 맛이 좀 떨어지고. 근데 이렇게 조금은 이제 서울에서 비교적 그래도 이 인지도가 있는 카페 치고 그도 아예 뭐 이렇게 이름 없는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네, 저도 잘 모르는 회사입니다만 그래도 이 포비라고 하는 카페가 서울에 몇 군데 정도의 이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보면 커피 맛이 상당히 뭐 퀄리티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 떨어지지 않아요. 네, 맛이 좋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는 적합하다. 지금 1,500원짜리 치고 에티오피아의 느낌이 그래도 잘 전달되고 있고 일단 향이나 맛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상품성이 떨어진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생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제로 사서 매입을 해서 물론 이제 가공하는 과정까지에 또 투여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이제 시설 뭐 비용 같은 걸 계산했을 때 뭐 이거저거 했을 때 적합한 가격대라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좀 남는 장사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보통 이게 드립백이
10g이잖아요. 그럼 보통 단순히 계산했을 때, 로스팅 했을 때 10에서 15%가 손실이 됩니다. 그람 수가.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제 12g, 12g. 이제 넉넉하게 잡아서 우리가 한 15g이라고 칩시다. 15g. 보통 에티오피아 생두가 요 정도 등급이면 한 14,000원? 제가 한번 생두 사이트 들어가 볼게요. G2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G2 월시드가 현재 세일한 게 1,400원. 보통 G1을 썼을 리는 없을 테니까, G2 정도의 이제 내추럴 쪽 계통을 한번 가격을 찾아볼게요. G2 정도의 뭐 굳이 케르차 정도도 괜찮죠. 근데 내추럴이 특유의 이 단맛이나 단향이 더 잘 나니까 내추럴 같은 경우에 현재 좀 가격대가 좀 많이 오른 것 같네요. 코키허니 정도 돼야 16,800원, 15,000원. 제가 썼었던 그 내추럴 제품이 지금은 안 나오나, 다 품절됐나 보네요. 제가 썼던 게 이제 코첼의 내추럴이었거든요. G2 그 케르차 이 한 14,000원?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썼을 때 굳이 케르차 내추럴 G2 정도만 돼도 향이나 맛이 비교적 상당히 뛰어나서 괜찮았거든요. 이 정도가 이제 14,000원, 넉넉 잡고 16,000원 잡읍시다. 16,000원이라고 했을 때 일단 100g이면 1,600원. 맞죠? 16,000원이라 잡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뭐 단가가 16,000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생두 물론 이제 기업들이 구매할 때는 대량으로 구매하니까 더 싸겠죠. 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 그냥 넉넉 잡고 16,000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10g이면은 160원이에요. 160원. 160원. 원가가 160원이라고. 단순히 그러면 이거에 대한 뭐 가공비 이것저것 저거 해갖고 이제 한 10배 정도 붙여서 이제 지금 1,5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배 붙이는 장사니까 물론 이제 뭐 단순히 계산했을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또 저 새끼 또 뭐 시설비나 이런 감가상각도 고려 안 한다. 고려하더라도 일단 10배 정도 붙인다는 것은 그닥 손해볼 게 없는 장사예요. 원가의 10배. 남는 장사지. 뭘 한다 한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16,000원짜리다 10배면은 16만원입니다. 16만원. 16만원. 만약 이 커피 드립백으로 1kg를 먹는다 그러면 16만원어치를 먹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 16만원의 가치를 줘도 이 드립백 하나 1,500원이 그닥 손해볼 게 없는 거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냐면 그만큼 1,500원을 줘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왜냐면 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커피 제품의 퀄리티와 가격 대비 만족도를 보면 보통 최소한 2, 3천 원을 줘야 그나마 괜찮은 드립백을 하나 먹을 수가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뭐 맥심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드립백들 먹으면 다 그냥 그래요. 그게 객단가가 그 개당 한 4, 500원 꼴이거든요. 한 500원, 600원. 그러니까 500원, 600원짜리를 먹으면 딱 그 수준의 맛이 나와요. 근데 1,500원짜리도 실제로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게 많은데 퀄리티가 그닥 좋진 않단 말이에요. 한 2, 3천원을 줘야 그나마 좀 괜찮네 라는 드립백이 많은데 이 가격이면 상당히 혜자지. 네. 그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많은 커피 제품들이 얼마만큼 많은 마진을 챙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가 스페셜티 전문점 같은 데서 먹으려면 드립커피 보통 8,000원이에요. 그쵸? 서울 시내 이런 데 가보세요. 단종 커피를 드립백 필터로 먹으면 물론 싼 데는 5, 6천원짜리도 있지. 근데 보편적으로는 7, 8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원두 사용량이 보통 20g이에요. 많이 잡아 25g이라 칩시다. 실제로 20g도 안 써요. 20g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내려주고 뭐 인건비 뭐 이제 임대료 다 감안해서 이제 붙여서 파는 거죠. 자, 아무리 최고급 그 스페셜티라고 그래도 제가 본 바로는 3, 4만 원짜리 쓰는 카페 잘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야, 우리 집 진짜 막 끝내주는 커피 그런 3, 4만 원짜리 생두 쓰면 기본 커피 한 잔에 10,000원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7, 8천 원짜리 커피는 기껏해야 2만 원 안짝. 뭐
넉넉 잡고 25,000원 칩시다. 네, 25,000원. 한 만원짜리 커피는 보통 한 25,000원, 3만원짜리 생두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냥 좋게 봐서. 그럼 3만원이라고 쳤을 때 10g이면 얼마예요? 300원이죠? 맞죠? 100g이 3,000원이니까 10g이면 300원이에요. 300원. 그럼 20g 600원. 600원. 단순히 600원. 원가가 600원. 거기에 이제 가공하고 시간과 비용 다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거를 사 먹을 때는 이제 10,000원. 그러니까 최소한 15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마진을 붙이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해야 남으니까. 뭐 임대료도 내고 인건비도 애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뭐 내 시설 투자비도 뽑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사 먹는 커피는 보편적으로 최소 5배 그건 그나마 양심 있는 애들인 거고 보편적으로는 10배 이상의 마진을 붙여서 팝니다. 그렇게 해도 장사가 안 돼요. 왜? 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나눠 먹기가 되다 보니 객단가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단가가 떨어지니까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박리담회로 하는데 사실 박리담회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싸게 많이 파는 게 좋을 턱이 없죠. 반면에 비싸고 좋은 거라고 무조건 다 좋은 것도 아닌데 그만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제품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분별력 있게 보기가 어렵죠. 왜 그러느냐? 아니, 커피 종사자들조차도 모르는 게 태반인데 커피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 그런 것을 볼 시야가 있겠어요? 사실 로스팅 같은 경우에도 직접 로스팅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거를 좀 바라보지 로스팅을 안 하는 사람들은 생두 시세도 잘 몰라요. 왜? 생두를 사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생두 시세를 알면 생두가 가지고 있는 가격대 대비 얼마나 많은 폭리를 취하는지 볼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럴 거예요. 야, 시설비가 얼마고 내가 공들인 노력이 얼만데 뭔지 또 이러겠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그 커피가 어마어마한 스킬을 무장해서 만든 커피도 아닌데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해서 팔고 있는 거죠. 왜? 다들 그렇게 파니까. 만약에 이런 것도 가격 파괴가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고퀄리티의 커피를 싼 가격에 후려치기 시작한다. 만약에. 그러면 기존의 커피 시장을 우리가 백다방이라고 하는 저가 커피가 커피 시장의 판도를 바꾼 것처럼 스페셜티 커피 시장도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죠. 왜? 막대한 이익을 거두가고 있는 이 시장에서 누군가가 현명한 소비와 약간의 폭리를 덜 취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이 두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 똑같은 퀄리티의 커피를 어느 집에서 10,000원에 파는데 어느 집에서는 5,000원에 판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무조건 10,000원짜리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야, 이 집은 5,000원인데 10,000원짜리 퀄리티가 나타나. 그래서 줄 서서 먹는 맛집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야, 이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맛집이 되고 유명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나는 이 집 가서 먹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커피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점점. 왜냐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서로 묵인을 하면서 야, 니네도 10,000원 팔어? 그럼 우리도 그냥 10,000원에 팔지 뭐.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가끔 누군가가 그런 시장을 파괴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실제 스페셜티가 무조건 스페셜티 하니까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스페셜티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말 그대로 스페셜티라고 네임을 달고 나오는 거지 누군가의 입맛에는 전혀 스페셜티 하지 않은 커피들도 수두룩 빽빽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음료를 먹어보다 보면 나름의 이제 기준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커피를 좋아하는 분일수록 다양한 커피를 접해보려는 시도와 조금은 스펙트럼을 넓혀볼 필요성이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커피를 하는 사람 역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커피를 하는 사람 역시도 시야가 좁아져서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커피 말고는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시하는 거죠. 야, 드립백 따위 먹지 않아. 뭐 가공 커피를 왜 먹어? 야, 스틱 커피는 왜 사 먹냐?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서 먹어보다 보니 저 역시도 커피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도 초창기 커피 시장을 막 열심히 달려올 때는 시중에 남의 커피를 그닥 많이 먹어본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유명하다고 그래서 몇 차례 먹어본 경험은 있지만 지금처럼 좀 즐겨 먹으려고 노력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야가 좁았을 수밖에 없죠. 오죽했으면 제가 카누 시그니처를 먹고 깜놀했겠습니까? 제 입장에서. 물론 여러분들한테 카누 시그니처 드셔보세요. 그래도 안 먹는 사람이 태반이고 먹어도 별론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와, 이 가격에 이 정도면 훌륭하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먹으면 느낌이 좀 차이가 또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커피 시장이 커지는 만큼 커피의 선택지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커피를 하는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 뭐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커피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2,500원짜리 퀄리티가 상당히 극대화된 좋은 퀄리티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으로 이 가격대에 먹을 수 있는 커피 치고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이상의 만족을 주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1,500원이면 1,500원의 가치밖에 줄 수는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제품은 1,500원의 가치를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로스팅을 해보실 경험은 없겠지만 이 정도 가격에서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의 선택지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1,500원짜리 드립백이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했을 때 만원대 초반의 생두들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테니까. 그렇겠죠. 이 1,500원짜리 드립백에 3만원, 4만원, 5만원짜리 특별한 커피를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 마진이 줄어드니까. 물론 가끔 또라이 같은 애가 나타나서 나는 10만원짜리 생두를 1,500원짜리 드립백에 팔 거야. 뭐 이런 또라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 그런 또라이는 잘 없어요. 왜냐면 사람은 인간적으로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이익을 거두고 노력 대비 많은 것을 더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욕심이 없다라는 거는 개 구라야. 정말 구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로는 뭐, 내가 박애주의가 넘쳐서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어서요. 뭐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자기 거를 쏟아 부으면서 정말 남에게 주는 사람? 잘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근데 잘 없어. 그런 사람을 보기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가끔 뉴스에도 보잖아요. 뭐? 겉으로는 공익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들. 수두룩 빽빽이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인지라.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커피에 대해서 제가 또 주접을 좀 떨어봤는데 그만큼 이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영역에서 우리가 진짜 진솔하고 양심 있게 커피를 장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면 싼 이유가 있고 비싸면 비싼 만큼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싸고 좋은 것은 잘 없겠죠. 없어요. 그렇다고 비싸고 무조건 좋은 거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분별력을 좀 갖출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사실 모르는 만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그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진짜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 이상은 그쪽 업계 전문가만큼 뭘 알겠습니까? 최근에도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새 제가 타고 다니는 차에 연식이 좀 되니까 이제 광택을 좀 내고 싶어서 이제 광택비를 좀 알아보기 위해 유튜브도 찾아보고 또 이제 동네에서 유명하다는 좀 평들이 좋은 광택 샵들을
일일이 전화해보고 찾아가서 차 끌고 가갖고 귀찮지만 뭐 견적도 내보고 그랬는데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어디는 30만 원에 해주겠다, 어디는 25만 원에 해주겠다. 뭐 저희는 디테일링 샵이라 기본 85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습니다. 뭐 1박 2일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뭐 광택에 대해 뭘 아는 게 있어야 말이죠. 그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가격대가 이 30만 원에서 40만 원대 가격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광택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게 아니라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관리하기에 따라서 길어야 뭐 한 1, 2년, 뭐 어떤 분은 뭐 한 3년도 얘기하는데 저처럼 뭐 그냥 기계 세차 맡기는 사람은 1년도 못 가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광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색을 하는 개념이 아닌 이제 깎아내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택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낼수록 그닥 좋은 건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이 광택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큼 제가 모르다 보니까 뭐가 정말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걸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찾아봐도 유튜브의 영상들은 많은데 정말 뭐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참 다루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약간 수박 겉핥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커피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제가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수박 겉핥다 집에 가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직접 해보고 느끼면 좋은데 그렇다고 제가 광택을 직접 사서 광택기를 사갖고 제 차에다가 실험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럼 그만큼 제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긴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을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건데 세상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게 어디 흔합니까? 그만큼 내가 다방면에 다 완벽하게 알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커피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 알기 어려워요. 그쪽 종사자와 되고 그쪽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다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느끼는 점들을 좀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야?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라도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생두 사이트들 대표적인 게 이제 GSC, 뭐 우성, 커피 로얄 코리아, 커피 리브레, 뭐 알마시엘로 이런 좀 대표적인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 데만 들어가 보셔도 생두의 시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kg당 얼마인지. 물론 먹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커피의 가격의 퀄리티 수준을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자, 보편적으로 거기에 올라와 있는 생두가 시세들이 다양한데 그냥 여러분들이 먹는 커피는 가장 그 중간 가격대의 밑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편적으로. 물론 이런 프랜차이즈에서 쓰는 커피는 거의 뭐 바닥이겠죠.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면 커피를 태워서 쓴맛과 탄향을 낼 때는 굳이 좋은 커피를 쓸 필요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썩은 커피 갖다 태워도 그 느낌은 나요. 제가 오죽했으면 학원에서 결점들만 모아가지고 결점들로 로스팅을 해서 학원생들을 먹이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해서 먹어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 메가커피보다 맛있어요. 물론 신선했을 때 먹을 때 얘기죠. 네, 이걸 뭐 볶아서 2, 3일 안에 디게싱 하고서 바로 먹었을 때 느낌을 얘기하는 거니까 또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먹고 있는 커피의 퀄리티라는 게 상당히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정도로 얘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네, 제 주변에 아프신 분들도 많고 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어디 가서 어렵고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등 따시고 배부르게 맨날 놀고 먹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하루하루 벌이가 좀 걱정되고 나에게 다가올 모든 것들이 두렵게 느껴지는 그런 평범한 아저씨인데 여러분들의 삶도 역시나 저처럼 고민이 매일같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즐겁게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때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셔서 그 한 주나 그 한 달이 좀 희망을 갖고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저의 방송은 여기까지. 네, 한 주간 건강하게 계시다가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